IT 쿡북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 관계 중심의 사고법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 관계 중심의 사고법이고요. 저자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가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빛미디어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게 처음 버전이 여기 유책인데 교재는 유책 가지고 합니다. 새로 나온 버전.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사고법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유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새롭게 챕터가 좀 늘어난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이 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부교재는 여기 뇌를 자극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빛미디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저자는 박상현입니다. 이 책은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시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언어로 구현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장점은 그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들을 자기가 요거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 책 그 부교재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주얼 알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검색하시면 되는데 비주얼 알고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알고리즘들을 우리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가시화해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알고리즘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렬, 소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힙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진 검색 트리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관련된 자료 구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트를 참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랑 달리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유저로 등록하신 다음에 이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부교재 하나 설명드리면 이 책이 이제 Introduction to Algorithm이라는 책이고 이게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MIT 프레스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는데 이 책은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되게 그 양도 많고 그 페이지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책을 이쪽에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들만 사실은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교재로 말씀드렸던 요거를 지금 축약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책 도서관에 있습니다. 빌려오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빌려드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부교재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빌려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알고리즘이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제 좀 약간 그 우스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내, 부인이 있고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의 직업은 프로그래머예요. 아내가 그 심부름을 시켰네요.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자, 남편이 잠시 있다가 심부름을 하러 갔죠. 그래서 남편이 잠시 있다가 우유를 6개 사왔대요. 물어봤어요. 이게 왜 물어봤겠어요? 정상적으로 그 우유 6개가 아내가 원하는 거면 물어보지 않았을 건데 아내가 왜 6개 우유를 사왔어? 물어본 거죠. 뭐예요? 남편이 심부름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한 거예요. 계란이 있어서 6개 사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죠? 우유를 하나 사오라 그랬는데, 계란이 있으면 6개를 사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원래는 우유 하나를 사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if, 계란이 있었으면 6개, 우유 6개를 사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란이 있어서 6개를 사왔다는 겁니다. 자, 뭐 약간 우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단계, 즉 다시 말해서 절차로 기술한 겁니다. 기술한 내용이거나 또는 공식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산을 위한 뭐가 필요하냐면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의 프로시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호하지 않은 명령어들의 순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전에 이제 남편이 어떤 거죠? 사실은 내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의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부인이 남편한테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클리어하지, 모호하지 않는 형태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시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설명한 거다, 작성한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원하는 해답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입력에 맞는 출력을 만들 수 있는 절차,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C나 뭐 자바나 파이썬과 같은 어떤 언어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운영체제와 같은 플랫폼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C나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뭘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에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 개발 언어나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겠죠. 취업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할 거예요. 면접을 할 때.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C 언어밖에 몰라서 이것을 그 C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게 설명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자바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기술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언어나 프로그래밍 언어나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았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 이러한 개발 언어나 플랫폼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이 잘 설계됐다라고 하면 뭐 개발하는 것은 개발자한테 요청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거나 뭐 연구자로서 진학할 때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내가 C나 뭐 자바로 개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플랫폼의 독립적이고 개발 언어의 독립적인 알고리즘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훨씬 더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언어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조금 더 범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뭐 기업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면접 볼 때는 항상 알고리즘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보 처리 기사 뭐 요즘에 문제 바뀌었죠. 그러나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의 문제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겁니다. 자, 최근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램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개발자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대부분의 IT 기업에서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하는 능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프로그램 랭귀지는 어떻게 해요? 뭐 C나 자바 이렇게 프로그램 랭귀지가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요즘 보면 파이썬이 갑자기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C 프로그램 잘해요, 자바 프로그램 잘해요, 파이썬 잘해요 라기보다는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렇죠? 이게 언어에 종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범용적으로 어떤 언어에 종속적이지 않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개발자로서 기초 체력이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수업에 관련된 수업 내용들은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떻게 평가를 하냐? 여기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석 20%입니다. 4분의 1 결석하면 F가 되겠고요. 리포트 여기 있는 것처럼 약 20% 정도 됩니다. 한 번 더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도 D 또는 F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는 리포트를 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유선택이에요. 제가 모범답안 제공합니다. C로 제공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아주 파이썬 언어가 많이 쓰이니까 파이썬 언어로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간은 제가 2주 정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는 뭐 자료 구조에 관련된 리포트도 있고요. 정렬, 그 다음에 검색 트리에 관련된 거 초반에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아마 후반에는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뭐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 있는데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과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주제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주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수시는 처음부터 이진 탐색까지예요. 이진 탐색까지이고요. 기말고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시 테이블에서 그래프 알고리즘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시는 처음부터 이진 검색 트리까지입니다. 이진 검색 트리,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까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수업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정도 기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C로 작성할 경우에는 여기는 헤더 파일하고 소스 프로그램 같이 제출해야 되고요. 리포트에는 과정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성적은 어떻게 부여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A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프로그램할 수 있으면 A입니다. 자, B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이해했지만 B가 되는 거고요. 자, C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일부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못했다. 그런 거죠. 일부 프로그램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는데 알고리즘도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D하고 F는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D와 F가 부여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어진 문제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많은 형태의 질문들을 온라인으로 또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알고리즘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알고리즘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왜 알고리즘으로 성공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랭킹이라는 알고리즘을 성공을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시 말해서 그래프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만든 거죠. 이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알고리즘을 자기 시스템에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알고리즘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과 다른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연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자료구조라고 하는 과목은 알고리즘 과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어의 집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C로 작성되는 방법, C로 작성할 수도 있고, 뭐 자바로 작성할 수도 있고, 뭐 파이썬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알고리즘은 특정한 언어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번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알고리즘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현재 프로그램 언어, C나 자바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로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것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실제 코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모든 것을. 그러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구현해 놓은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할 거니까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들 간의 장단점을 익히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특정한 자료 구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구조 선택에 따른 알고리즘들의 성능들을 이해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이런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X는 자료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의 개수. 제가 처리해야 될 자료의 개수예요. 자, 그렇다면, 자료의 개수가 5다라고 하면 시간은 얼마 걸리죠? 1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10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이 될 겁니다. 아마도 수행의 시간,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은 아마도 자료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F 알고리즘은 이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수업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한 개념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의 제곱은 100인데요. 10의 제곱은 100입니다. 그렇죠?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이니까요. 자, 10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곱을 의미하는 지수라고 하죠. 지수 함수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의 함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로그 10의 100은 2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2라고 하는 값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10의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1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값은 10의 몇 제곱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로그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의 제곱은 100이 되고요. 자, 10의 몇 제곱이 100인가를 구하는 것이 로그 함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함수 두 가지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밑이라고 합니다. 로그 함수의 얘를 밑이라고 하는데, 밑이 10인 것을 쓰지 않고 밑이 2인 것을 쓰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2의 5승이라고 하는 건 뭐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자, 2가 5번 곱해지면 이게 2의 5승이라고 하고 이 값은 3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2의 5승과 같은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는 자, 여기 32가 나왔잖아요. 이 32가 2의 몇 제곱인가에 대한 이 지수값을 구할 때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함수 중에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함수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다 지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조금 지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해결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정형적인 표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석 방법으로 얼마나 복잡한가에 대한 컴플렉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할 건데 이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플러스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고리즘 과목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산 수학은 선수 과목으로 필수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료 구조는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의 선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료 구조 중에서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연결 리스트,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스택, 큐와 같은 내용들은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스택 큐와 관련된 자료 구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스택 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택과 큐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된 내용은
수업에선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선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서 과제가 나오는데, 이 과목의 과제는 C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C 언어 말고 C++, Java, C#, 파이썬으로 작성하겠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C 언어를 사용해서 제 알고리즘에 과제를 하겠다 그러면, 자, C 언어의 내용 중에서 함수 포인터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필수사항입니다. 특히나 이 내용은 아마도 자료 구조의 과제를 할 때도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의 함수 포인터 구조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리포트를 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C 언어나 다른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들을 이제 테스트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좀 재밌는 것을 하나 가졌는데, 이건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2019년도 1학기에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저는 자료 구조 수업 들은 다음에 알고리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은 불행하게도 편입 준비 때문에 이 과목들을 동시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어떻게 했죠? 자료 구조 없이 알고리즘 수업 듣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료 구조가 알고리즘의 선수 과목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학생도 그런 비슷한 걸 썼네요.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자료 구조 없이 알고리즘 듣는 거, 자,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참조해 주시면 자료 구조 없이 알고리즘은 힘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알고리즘 수업 전에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과 코드는 좀 보고 가라 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알고리즘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자료 구조 선수 과목으로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